전시대가 있는 분들 중에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분이 세 분이 계세요. 안희재 선생님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년 새해가 되면 고려대학교 부산 향후에 회장단들이 참배를 옵니다. 지금 참배를 오는데요. 제목에서 붙던데요. 안희재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했는데 처음에는 걸 이제 교육을 통한 독립입니다. 학교를 세 개를 설립합니다. 의신학교, 창남학교, 국민학교. 세 개를 설립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학문 학생들한테 신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전에는 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요. 옛날에는 양반이 자식 때 중에서도 아들만 공부를 할 수 있었죠. 서당이죠. 서당에서 배운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 먼저 그런 걸 배우고 했는데, 그걸 이제 안희재 선생님은 이제 이걸 해가지고 학교 세 개를 설립해가지고 신학문을 통해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깨닫죠. 근데 의신학교하고 창남학교 하는 건 이제 저 고향에 어령에 세웠습니다. 지금은 없어졌고요. 구명학교는 부산의 국포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포가 설립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 이름이 국포초등학교가 되고요. 국포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개교한 날짜가 1907년. 그러니까 안희재 선생이 설립했던 그때 그런 걸 하셨고, 그 다음에 김희유경의 설립에 의한 독립운동.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안희재 선생이 여러 분들하고 항상 혼자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과 같이 김희유경을 설립해가지고 유혹되는 대상이 청년들입니다. 매년 우수한 청년들 10명씩을 선발해가지고 선진외국, 그 당시에 이제 선진외국이라고 하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데요. 그쪽으로 유학을 했어요. 학비 대학가면서. 그랬던 목적은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세요.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요분들인데 혹시 안호상 박사라고 하십니까? 네? 안호상 박사. 초대 문교부 장관 하셨던 분이에요. 가운데 계시는 분은 이제 이근노 씨라고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국어학자. 맨 이쪽에 계시는 분은 신승모 씨라고 6.25 전쟁이 났을 때 국방부 장관을 하셨던 분들. 근데 위에 설명해 보면은 사진 찍은 날짜가 1927년 베를린 대학 교정에서 김유경의 장학생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을 통한 독립운동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비밀 결사단체인 대동청년단 결성에 의한 독립운동. 비밀의 결사라는 걸 이제 목숨 바쳐나가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안희재 선생이 1910월 달에 애국 청년 80여 명하고 같이 대동청년단이라는 걸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단장은 남영우 선생이라는 분이 되고, 남영우 선생은 안희재 선생보다 10살 위이십니다. 이제 안희재 선생은 2대 단장을 하셨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력 활동을 통한 독립운동. 그랬는데, 해방될 때까지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별로 자료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비밀리에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자료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유일한 자료라는 게 윤병호 씨라고 나오는데, 윤병호 씨는 이쪽에도 나왔습니다. 같은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핵심 다른 쪽이 이제 한 분이 윤병호 씨였는데, 요분은 이제 해방될 때까지 살아 계셨고, 이제 3대 국회의원 타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 이제 이분이 해고로 오셨는데, 전체 반응은 한 80여 명, 애국주의자 80여 명으로 결성됐고, 당규는 이런 게 있었다. 당규에 보면은,
이제 자기는 체포되더라도 절대 다른 사람 이름 되지 않는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했던 것을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짐작으로는 일본 군사기지를 폭발했다든지 일본 경찰서를 습격했다든지 아주 못되게 오는 일본 경찰을 암살했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설이라고 짐작을 해요. 이쪽으로. 이건 백선상의 설립에 의한 독립운동.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병합되면서 나라가 멸망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안희재 선생은 이제 학교도 설립하고 독립운동을 해오셨는데, 이제 나라가 진짜 멸망했고 나서니까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어느 쪽으로 독립운동하기 좋은 건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 블라드보스토크로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블라드보스토크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너가지고 독립운동가들도 만나보고 독립운동 단체들도 방문해보고, 근데 이제 내린 결론이 외국에서 독립운동하고 있는 분들한테 독립운동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무기도 사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 지원이 적실하다고 판단하고 귀국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있던 땅을 먼저 팔고, 그리고 또 있는 부자들을 설득해가지고 설립한 게 백선상입니다. 그래서 백선상해가 그 당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그냥 상해였고, 실제적으로는 독립운동 비밀 본부 역할이었고, 해방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안희재 선생은 돌아가고 안 계셨습니다. 해방되고 난 뒤에 백범 김구 선생이 밝힌 바에 의하면 상해 임시정부 운영 자금의 60%를 안희재 선생이 도와줬다. 엄청 큰 돈입니다. 엄청 큰 돈. 그걸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이제 적극적으로 했고, 그리고 백선상해 지점들이 성을 갖는 데 있었어요. 국내에 18군데 있고 중국에 3곳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백선상해 지점들을 독립운동가들 비밀이다 퀴즈로 제공을 했고, 이렇게 보시면 독립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독립신문 하는 거는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간하던 신문이에요. 그 신문을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비밀리에 보고하는 일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백선상해가 운영을 잘하고 하더라도 회사 이익금만 가지고는 상해 필요한 운영량은 60% 택도 없고요. 그래서 자금의 많은 부분들을 떡 있는 부자들, 이런 분들입니다. 떡 있는 부자들의 헌금으로 충당을 했는데, 외인에 있는 최준이라는 분이 그 경주 최고자 아시죠? 네네. 마지막 최고자. 경주 최고자가 왜 12대 300년 동안의 아주 모범적인 부자시라는 그 가운데 초대가 1636년 병자호란 때 공을 세웠던 최준립, 호분이 초대. 그래서 병자호란 때 이제 공을 세워가지고 왕으로부터 공을 마셨고 공신전을 받아 땅,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12대 300년 동안 모범적인 부자 생활을 했는데, 최준 선생이 마지막 최고자가 된 것은 독립운동 자금하는데 재산도 바치고, 그리고 해방되고 난 뒤에 1947년에 대구대학, 옛날 대구대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구대학 설립한 데도 없고, 그래서 남아있는 후손들은 평범한 중산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최준 선생은 이제 안희재 선생보다 한 달 위시고, 안희재 선생하고는 아주 단짝이었고요. 이거 보시죠. 그리고 백선상해 이제 1914년에 설립을 했는데 14년 뒤 1928년에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게 되는 거는 일본 경찰들이 눈치를 채고 자꾸 이제 조사도 들어오고 뭐 이러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문을 닫게 돼요. 문을 닫게 됐고, 그리고 요 건물들이, 사진에 나오는 요 건물들이
1970년대 같은 이제 백산 상해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 소유가 돼가지고 있던 거죠. 1977년대 모습은 이런 거 있고, 여기 이제 건물이 90년대는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기념관 자리가 바로 백산상에 있던 자리예요. 백산상에 요 위에 있던 거죠. 예, 그 당시에 이제 기념관, 1995년에 기념관 만들 거예요. 24년 전입니다. 강복 50주년 되더라고요. 이제 지상으로 집계하는 것이 좀 어려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좀 제한을 했어요. 지금 이제 교육을 통한 독립운동, 저기 대동청년단 결성에 의한 물에 대한 독립운동, 그리고 이제 백산상의 설립에 의한 독립운동, 여기에는 언론 활동을 통한 독립운동. 보시면 이제 동아일보 있고, 중해일보 있고, 중앙일보 있고, 여기에 동아일보는 지금 있는 동아일보하고 연결됩니다. 중앙일보는 이제 지금 하고 관계없고요. 그래서 세계 신문사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아주 깊이 관여를 하면서 사단타고 있었어요. 아주 깊이 관여를 하면서 신문을 통해 가지고 중독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개인을 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런 활동도 했어요. 이제 여기 마지막인데요. 백산상의 문을 닫고 난 뒤에 국내에서 독립운동하기는 이제 힘들어졌잖아요. 이미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만주로 건너갑니다. 중국 만주로 건너가지고 옛날 발에 저희 수도가 이제 4군데 있었는데 그 수도 중에 하나였던 동경성, 영안인 동경성에서 황무지를 개척해가지고 넓은 농토를 만든 뒤에 유랑생활하던 한국인 가족 300여 세대를 증탁시키면서 발해 농장을 개설하셨고, 이어서 이제 발해 학교도 설립해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유랑생활하던 한국인 가족 300여 세대라고 했잖아요. 유랑생활한다는 게 떠돌이 생활이잖아요. 했던 거는 한민족 말살정책 다 아시죠? 한민족 말살정책 따르는 거죠. 동양 철기 주시에서 수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 원하고 땅을 뺏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몸 빼앗기고 밥 빼앗기고 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랑생활 같은 부분이 보이죠. 그렇게 됐는데 발해 농장 지금도 있습니다. 발해 농장이 물론 이제 중국인 소유가 되었거든요. 발해 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식 이름은 동경성 고등학교인데 발해 학교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부터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국회의원 중에 꽤 유명하시던데 보니까 안민석 후보니 고전에 이 부분 좀 보여드립니다. 지금 안인자 선생 아들만 5씩 계셨어요. 그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아서 다 돌아가셨고 장손입니다. 장남의 장남. 요 분은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1939년생이고 가끔 여기 또 자주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분은 발해 농장하고 발해 학교인데 여러 번 갔다 오셨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안민석 국회의원이 조금 전에 말했던 안경화 선생 안내를 받아가지고 다녀오셨어요. 요게 지금 발해 농장 모습이고요. 이제 중간에 물입니다. 농장에 설로 가면 물이 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게 발해 농장 지금 모습이고, 일단 발해 농장 모습이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게 보시면은 발해 학교입니다. 발해 학교가 지금은 이름이 조선족 소학교 되가 있죠. 지금 모습이에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족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아까 발해 농장 사무실. 그 당시 발해 농장 여기입니다. 여기고, 보시면은 발해 농장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모습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고요.
발해 학교도 이거 놓을 건데. 발해 국민학교란 거는 요거 저 기념관 개설할 때 우리 식으로 이름 붙인 기죠. 그때는 보통학교. 그리고 지금 발해 학교 모습 보여드리고, 요게 이제 교실, 학교 교실. 요게 가운데 흰 두루마기 같은 게 계신 분이 안민석 국회의원.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안경환 선생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들 중에 요거 이제 저 발해 농장 개설할 때 그때 농장을 만들어 가면 이제 물을 끓여드려야 되잖아요. 모란강. 안희재 선생이고, 안희재 선생은 저 딸은 없고 아들만 5이 있었어요. 5이 계셨는데 요분이 넷째 아들 사남 안상도시라고 요분이 가시고 요게 안상도시고 옛날 그때 이제 공식 이름은 동경성 고등학교라고 내가 이야기했고, 우리도 옛날 학교면 요새 이제 초등학교인데 무슨 국민학교를 짓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경성 하는 거는 지명, 우리들 옛날에 이제 지명 진주 국민학교 뭐 이런 식으로 아저씨 이제 그런 학교였고, 요게 1회 졸업식인데, 그리고 이제 안희재 선생은 요 교장 2년 동안 교장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1회 졸업식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행사인데 안희재 선생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더 중요한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대신 요분입니다. 요분이 이제 이분이 넷째 아들 창설하시고, 학생들이 이제 교복들을 입고 있고 좀 어려 보이고 여학생도 보이고, 일본 순사들은 이런 공식 행사에 있으면 꼭 참석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고. 그렇게 하셨는데, 대종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대종교 아세요? 모르는 분들이 많대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이제 당군을 숭배하는 뿌리 깊은 우리 민족 종교 아주 오래됐어요. 옛날 삼국시대 전에 뭐 삼한시대 이때부터 그때는 당군교라고 했어요. 여기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대종교 교인이셨고, 안희재 선생님도 대종교 교인이셨고,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거하고 이제 조금 맥이 닿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대종교 교주 되시는 분이 요분 윤세복 선생이라고. 윤세복 선생은 안희재 선생보다 이제 한 살 위시고, 아까 대동청년단 핵심 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희재 선생하고는 이제 독립운동 동기인데, 1931년부터 일본 사람들이 한민족 말살 정책을 쓰잖아요. 한민족 말살 정책 아시죠? 네네. 한민족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그죠? 당군을 하는 거는 뭐 들이다 이 식으로 나오고,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도 일본식으로 고치더라고요. 창씨 개명을 했죠. 대충 몇 프로 정도가 창씨 개명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80. 몇 프로? 80. 몇 프로요? 80. 정확하네요. 막 일본자 강압이 예술을 하고 있겠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한민족 말살 신경 쓰니까 국내에서 대종교 활동하기는 굉장히 못하잖아요. 당군 자체를 지금 규정하는데, 그래서 1934년에 윤세복 교주가 안희재 선생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대종교 총권사를 이제 발해동대공원으로 옮겨버려요. 그 대종교 총권사역을 옮겨요. 그리고 이제 안희재 선생은 대종교를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담기해가지고 열심히 소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동안 지나갔는데, 1941년에 일본이 미국하고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시작했다가 뒤에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도 좀 많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그 당시 만주도 일본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종교 활동하는 걸 주시하고 있었겠죠. 경찰들이. 자기들이 볼 땐 독립운동이잖아요. 독립운동 맞잖아요.
그래서 1942년에 대종교 간부들 21명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 안희재 선생님도 같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안희재 선생님은 9개월 동안 감옥 생활하시면서 이제 고문도 많이 당하고 아주 혹독하게 고문당하고 있어요. 한 게 폐면 결석 독립운동한 게 자꾸 나오니까요. 그래서 9개월 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간 지 9개월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게 1943년, 그러니까 이제 강부택이 2년 전이죠. 59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선생님 그 외에는 고향에 어령으로 모셔서 묻으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